약한 충격에도 힘줄이 끊어지기 쉬워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발뿐만 아니라 다리, 목, 어깨 통증 등 신체 기능에 전반적으로 이상을 일으키고 발과 연관된 무릎, 고관절, 허리까지 영향을 미쳐 성장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슬리퍼처럼 굽이 낮은 신발은 무조건 발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 그래서 거리에 나가 하이힐을 즐겨 신는 여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발 모양이 안 예뻐지거나 다리 종아리 근육이 안 좋아진다고 알고 있어요. 척추 건강에도 안 좋고 발 모양도 휘고 이렇게 뼈가 변한다는 그런 정도 알고 있어요. 하이힐을 신다가 발이 아프면 준비해둔 슬리퍼 같은 걸로 갈아 신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사무실에 들어가면 신발을 슬리퍼로 갈아 신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사무실에 있을 때는 슬리퍼 같은 거 준비해놨다가 대체해서 신거나 이렇게 돌려가면서 신고 그래요. 이렇듯 많은 여성들이 하이힐의 위험성은 잘 알고 있는 반면 슬리퍼가 발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어 발 질환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또 여름에 남녀 모두 흔히 신는 샌들의 경우도 슬리퍼와 마찬가지로 뒤꿈치를 고정시켜주지 못하고 그렇죠? 거기다 발 사이즈에 정확하게 맞춰서 신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발 건강에 해가 된다는 사실. 특히 나이가 어린 학생과 여성들의 경우 발가락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무지 외반증 같은 발 기형이나 힘줄이 끊어지는 부작용이 성인 남성에 비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신발을 잘못 신어 생기는 발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학교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는 학생들은 실내에서 신는 신발로 뒤가 트인 슬리퍼나 샌들형 신발보다 바닥은 1.5cm 정도로 부드러운 재질의 실내화나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어릴 때는 발이 좋았다고요? 만약 슬리퍼를 신더라도 운동이나 놀이를 할 땐 반드시 운동화로 갈아 신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신발을 구입할 때는 2.5에서 3cm 정도의 높이를 권장하며 넓적하면서 가볍고 부드러운 재질이 좋고 신발의 크기는 뒤꿈치를 신발 뒤끝에 붙였을 때 엄지발가락과 구두 앞 사이에 1에서 1.5cm 정도의 공간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 여성들의 경우 만약 굽이 있는 구두를 신어야 한다면 평소 5cm 이하의 낮은 굽을 신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하지만 굳이 굽 높은 구두를 신거나 뒤가 트인 샌들 등 발에 무리가 많은 신발을 신어야 할 때는 일주일에 2회 이하, 한 번 신을 때 2시간 이하로 제한해서 신는 것이 좋고 발이 편하고 가벼운 운동화를 늘 소지하고 다니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저거 좋겠네요. 또한 평소 발가락 힘을 키우는 발가락 스트레칭을 수시로 해주고 발가락 스트레칭.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을 정성스럽게 씻으면서 45도 안팎의 따뜻한 물에 조격을 해주거나 발끝부터 허벅지까지 마사지를 해주면 발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발. 발 건강이 곧 당신의 건강이라는 사실. 이제부터 꼭 기억해 두십시오. 노홍철 씨뿐만 아니라 황현희 씨나 서경석 씨도 이 좀 굽이 높은 신발이 사실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가끔 신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신을 때 신더라도. 예, 되게 이제 굽 높은 신발을 신게 되면 제일 문제가 그 아킬레스건이 점점 짧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 짧아지는 아킬레스 근육을 자주 스트레칭을 시켜서 좀 늘려줘야 되거든요. 두 분 잠깐 앞에 나와서 한번 제가 하라는 대로 자세를 한번 취해보세요. 스트레칭하는 거를 그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요. 옆으로 벌리시고 발 뒤꿈치가 밖으로 가게 살짝 돌려보세요. 예, 그 상태에서 그 오른발을 앞으로 한 발자국 내밀어 보세요. 아니요, 좀 자기 보폭만큼 좀 더 많이 내밀고 앞에 내민 거는 무릎을 완전히 구부리시고요. 무릎에 가려서 발가락이 안 보이게 하시고 뒤쪽은 무릎을 쭉 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발을 발가락을 살짝 들어 올려 보세요. 아니요, 뒤꿈치 말고 발가락이요. 발가락. 그렇게 하면 장단지 쪽이 쭉 당겨지시죠. 예. 그런 상태로 한 3분 정도 이렇게 유지하시고 다리 바깥으로 하시면 훨씬 좀 좋아요. 들라고 여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이게 아주 된다. 예. 쫙쫙 당겨. 그래서 순수하고 어여쁜 여대생 세영양.
특히 그녀는 웃을 때 드러나는 고르고 하얀 치아 때문에 미소 천사라 불리며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 이제 이닥 끓어 가자. 밥 숟가락 놓자마자 무슨 양치질이야. 333 법칙도 몰라? 뭘 먹었으면 바로 닦아야지. 하긴 너처럼 예쁜 일 유지하려면 부지런해야겠다. 당연하지. 맛있는 느낌을 오래 간직하고 싶은데. 이렇듯 음식을 먹고 난 뒤에는 곧바로 양치질을 하는 습관이 철저하게 몸에 밴 세영. 그녀는 늘 전동 칫솔을 휴대하고 다니며 어디서든 이를 닦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의 치아 미녀 이미지와는 달리 그녀가 어렸을 때는 이가 온통 충치투성이었는데 당시 충치 치료 받는 게 너무 끔찍했던 세영 양은 그 후로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유별나게 치아 관리에 힘썼고 그 결과 지금은 충치 하나 없이 아주 건강하고 예쁜 치아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잠시 후 친구들과 봄 기운이 완연한 교정을 거닐던 세영 양은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는데 야, 니들 아까 양치질도 안 했으니까 이거라도 씹어. 다름 아닌 자일리톨 성분의 껌이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네. 근데 넌 양치질도 했는데 껌을 또 씹어? 자일리톨이 충치 예방에 좋잖아. 양치질 하고도 씹으면 좋대. 아이고 미소천사님이 어련하시겠어. 자기 전에 시는 거 아닌가요? 강의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 소화도 시킬 겸 가볍게 운동을 시작한 세 친구. 얼마 안 가 이들 셋은 땀으로 범벅이 됐고 평소 물처럼 즐겨 마시는 스포츠 음료를 운동하는 중간중간 들이켰습니다. 덥지 많이. 시원하지? 야, 한 게임 더 하자. 그래, 가자.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운동을 하다 보니 어느덧 1시간이나 훌쩍 지났고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가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세영 양은 또다시 칫솔을 꺼내들었습니다. 뭐야 너 이 또 닦어? 음료수 마셨잖아. 이게 맛있는 거라 괜찮을 줄 아는데 설탕 많이 들어가서 까딱하면 충치 생겨. 그녀는 이처럼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치아 관리에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갑자기 이가 시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세영 양. 너무 닦았나? 급기야 어릴 적 이후로는 가본 적 없던 치과까지 찾게 됐습니다. 준아 아 해봐봐. 이번엔 8살 주은이의 일입니다. 작년부터 주은이에게 충치가 생기기 시작하자 엄마는 딸아이의 치아 관리에 부쩍 신경이 쓰였습니다. 준아 333 법칙이 뭐지? 하루 3번 3분 이상 식후 3분 이내 닦기. 그렇지. 이가 건강하고 예뻐야 나중에 커서 미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양치질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네. 준아 요거 아이 엄마는 주은이가 양치질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동 칫솔도 사주었고 충치 예방에 좋다는 자일리톨 성분의 껌을 평상시 자주 씹도록 했습니다. 과일 먹자. 그리고 과일을 좋아해 수시로 먹는 주은이에게 또 하나의 당부를 잊지 않았는데 주은아, 밥이나 과자, 사탕 먹고 나면 바로 입 닦아야 되는 거 알지? 그런데 이런 과일도 굉장히 달잖아. 그러니까 이런 과일 먹고 나서도 바로 입 닦아야 돼. 과일 알았지? 먹고 나서도요? 네. 그렇죠. 과일도 이가 사. 이렇듯 주은이 엄마는 아이의 치아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엄마 이 시려. 어머, 어디, 주은이 역시 이가 시린 증세를 호소했고 결국